안녕하십니까. 오늘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와 해결책에 대해 발표하게 된 김민아입니다.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경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자라난 음주뺑소니 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사건이 큰 주목을 받았던 이유들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은 그중 이 범죄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라는 것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법이란 국가 권력에 의하여 강제되는 사회 규범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 가장 구속력이 센 법은 헌법입니다.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 당시 제정된 첫 번째 헌법인 제헌헌법의 전문에선 요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원숙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화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우리들의 정당 또 자유롭게 선거된 대표로서 구성된 국회에서 단기 4281년 7월 12일 이 헌법을 제정한다 라고 말하며 헌법의 제정 이유를 민족의 단결, 모든 사회적 타파, 민주주의제 제도 설립 등으로 설명하였고 9차례 개정되어 오면서도 이 본질적인 내용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법의 허점을 이용한 헌법의 제정 이유와는 상반되는 범죄가 꾸준히 발생해오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나왔던 김호중 사건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 경찰은 김호중 씨를 검찰로 송치할 당시 마신 체중과 술의 양을 토대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하는 공식인 미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추산한 결과 김호중 씨의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 0.03%를 넘긴 0.031%로 추산되었고 김호중 씨의 사고 당일 행적 등을 바탕으로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됐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되어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데 김호중 씨의 경우 범행 후 현장에서 벗어나 술을 더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기법을 사용해 미드마크 공식으로 추정한 범행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검찰은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기면서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하였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에서 정확한 음주 수치가 특정되어야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라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최소 1년 이상,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소 500만 원 이상, 최소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반면에 음주 측정을 회피, 거부하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현저히 약하다는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진 이후 김호중 학습효과라는 말이 생기며 술타기 기법이 일명 김호중 수법으로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위원은 음주 측정 회피 행위를 음주운전에 준하는 처벌을 내려야 한다 라고 말하였고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는 경찰 수사 결과 종합적으로 음주운전 사실이 확인된다면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이 가능하게 입법적 보완을 해야 하고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 이외에 음주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필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미드마크 공식을 한국인 특정에 맞게 재조정한 한국형 미드마크 공식이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김호중법 또는 김호중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술타기 기법을 시도하는 음주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영대 위원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음주운전 단속 회피 행위를 위한 추가 음주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김호중 씨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음주 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겠다는 의도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형 미드마크 공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의 미드마크 공식은 1931년 개발되었고 서양인의 기준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현대 한국인에게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존 위드마크 공식은 시간당 알코올 분해값이 개인에 따라 0.008%에서 0.03%에 분포하는 점을 착안해 혈중 알코올 농도가 평균치인 시간당 0.0015%씩 감소하는 것으로 추산하는 방식이었는데, 이에 대해 수정된 범위를 제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의 위드마크 공식은 남성, 여성에 대한 성별 상수 0.7과 0.6만 적용 중이지만, 새 위드마크 공식에는 개인별 나이, 체중, 키 등 개인별 상수를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이 도입되면 증거능력 시비가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어 이 공식이 법정에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런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혹은 그보다 더 빠르게 구조화된 법이 바뀌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기 때문에 앞서 봤던 한국형 위드마크 공식과 같은 기술의 발달이 뒷받침이 되어주면서 천천히 하나하나 더 이상은 허점이 생기지 않게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법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와 그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